재택근무로 일하는 척만 할 거면 딴 회사 가서 해. 함께하는 것에 엄청난 가치가 있어. 3월부터 주 4일 출근하 3. 3월부터 우리도 전면 재택근무 폐지. 재택근무에 익숙해질만 하니까 회사는 자꾸 집에서 나오라고 하고, 주 52시간제에 익숙해질만 하니까 주 69시간 이야기가 나온다니 참, 한파에도 폭염에도 우리 묵묵히 일할 준비하던 K 직장인들 올해도 쉽지 않겠습니다. 2023년 일하는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우리 올해도 괜찮을까요? 팬데믹 이후 지금쯤 다시 출근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출퇴근이랑 재택 섞어서 일하는 분도 있을 거고, 재택을 여전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업무 특성상 혹은 회사 내규상 선택지 없이 계속 출근하고 계셨을 분들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업무가 재택으로 가능하다,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다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일주일에 재택근무를 몇 번 하는 게 가장 업무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원격 근무를 해야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처음엔 좀 힘든 점도 있긴 했는데 원격 근무에 적응이 되고 나니까 일단 저는 이 출퇴근 시간이 되게 아깝더라고요. 뭔가 길에 내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버리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물론 저희 동료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 매일 볼 필요까지 있을까? 화상으로 소통해도 좋을까요? 네. 저 같은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재택을 경험한 직장인들에게 이 원격 근무, 이 재택 근무는 하나의 중요한 사내 복지의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고용노동부가 낸 자료를 보면은 재택근무를 경험한 근로자 10명 중 9명이 재택근무에 만족한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라는 응답도 많았고요. KPR 인사이트 트리라는 곳이 온라인상에서 이직과 퇴사에 관해 언급된 글 약 19만 건을 분석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직과 퇴사에 영향을 준 요인 분석에 근무 환경과 기업 문화의 비중이 연봉보다도 높았다고 합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 업무 강도나 근무 체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이 업체는 분석을 하는데요. 재택근무가 연봉 1,000만 원의 가치와 맞먹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그러나 이런 직장인들과의 희망과는 무관하게 기업은 직원들에게 회사로 슬슬 돌아와 이렇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작년보다 더 상황이 어려워졌죠. 그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서 효율성을 높여서 생산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회사로 모여서 소통도 더 활발하게 하고 밀도 있고 긴장감 있게 업무를 해줬으면 하는 거겠죠.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볼까요?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사례로는 카카오가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큰 뉴스가 있었죠. 대규모 서비스 먹통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 규제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오는 3월부터 재택근무를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SK텔레콤도 2월부터 재택근무를 주 2회로 제한했고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주 3회 출근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NC나 넥슨 같은 게임업계도 일찌감치 출근제로 전환을 했고요.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을 한 CEO가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을 거면 테슬라를 떠나라. 바로 일론 머스크. 이 일론 머스크는 원래도 재택에 회의적이었는데 이번에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재택을 폐지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재택근무가 이직과 퇴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주요 복지가 된 마당에 재택하다 도로 출근하게 된 직원들의 반발도 실제로 큽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오피스 퍼스트 공지 이후에 노조 가입원이 급증했다라는 뉴스를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네요. 물론 이 노조 가입률이 늘어난 게 출근제로 전환된 것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노조에서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칙 없는 근무제 변경과 리더십 부재 등을 가입률 증가의 원인으로 밝혔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9월부터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사흘 이상 출근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구글에서 스카우트해온 AI 개발자가 반발하면서 퇴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직장평가 플랫폼인 글래스도어의 2023 일하기 좋은 100대 직장 목록에서는요, 이 조사가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 처음으로 애플이 빠졌습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애플 직원 56%가 출근을 강요해서 회사를 떠나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죠, 국내의 상황이.
근데 또 이런 입장도 있어요. 뭐 이제 일을 막 시작한 초년생들 사이에서는 이 사무실 내에서 형성되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제가 뭐 선배한테 일을 배울 수도 있고 또 동료들과 일의 힘듦을 나누면서 또 뭐 티타임을 하거나 이런 시간들도 있을 거고, 이런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는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한편으론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 그나마 직원들의 불만이나 의견이 공공연하게 바깥으로 나온 사례가 다 대기업이라는 게 좀 다수의 근로자가 겪는 업무 환경을 충분히 설명해 주진 못하겠구나 싶기도 한데요. 이 영상을 본 듣동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주 4일째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올해는 주 69시간제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2023 알아야 할 뉴스에서 제가 소개한 적 있는데 화제의 그 영상 아직 못 본 건 아니시죠? 간단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한 주에 기본 근로시간 40시간, 그리고 여기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까지 허용하던 게 주 52시간제잖아요. 이렇게 주 단위로 관리해 온 근로시간을 노사가 서로 합의하면 주에서 월, 분기, 더 넓게는 반기, 연으로 다양화할 수 있게 법제화하겠다는 게 현 윤석열 정부의 방침입니다. 자, 뭔 얘기냐면요. 한 주에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에 쓸 수 있는 연장 근로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일주일에 12시간이 있죠. 거기에다가 한 달 평균 주수를 4.345주라고 했을 때 이걸 곱하면 52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게 되면요. 이 연장 근로시간 52시간, 이거를 바쁜 주간엔 좀 몰아쓰고 남은 주간은 대신 좀 널널하게 일하고,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달에 52시간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뭐 월뿐만이 아니라 분기, 단기, 연으로 관리하게 되면 훨씬 더 근무 시간이 유연해지겠죠. 이건 무슨 뜻이냐? 일할 때 빡세게 일하고 쉴 때 몰아서 쉬자 우리, 이건 거죠. 대신 하루 일하고 다음날 일하는 사이에 11시간은 꼭 쉬어야 하고 하루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면은 주 최대 노동시간이 69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정부는 한국의 노동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약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노동개혁을 못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 3대 개혁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한 말이죠. 최근에 뭐 노조에 강경 대응을 하는 거나 이런 노동정책들을 연이어 내놓는 거 역시 이 정부의 명분은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나 뭐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 이게 경기 침체인 시기만큼 경쟁력 우리가 살려놔야 돼. 이거인 거예요. 근데 이게 괜찮을까요? 노동 유연화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생산력을 확 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현실을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는 걸 정부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가 없는 곳이 태반이고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고용노동부가 2021년에 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연차 소진율이요. 58.7%였어요.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몰아서 일하고 그만큼 몰아서 쉬자. 근데 이게 몰아서 일하는 건 가능. 근데 몰아서 쉬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우려가 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과로사로 인정되는 기준이 주 60시간이라는 것도 한번 되새겨볼 만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많이 찾아와 봤거든요. 주 52시간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이 근로자의 여가와 일, 이런 생활과 균형에 대부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조사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어느 업계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자료 중에 하나는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에는 이 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뭐 환영할 만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이 노동시간 단축이 여성의 가사 분담을 늘리는 결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이 노동법이나 정책이 정말 섬세하고 촘촘하게 짜여져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2023년 1분기를 막 달리고 있는 일하는 여러분과 저. 작년에는
나와 업무 사이에 거리를 두는 조용한 사직, quiet quitting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였잖아요. 이게 올해도 얼마나 크게 달라질지 모르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그 신용석 워싱턴대 경제학과 교수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요. 요즘 미국에서는 고학력층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추세라고 해요. 이 연령대가 원래 일을 가장 많이 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자신이 원해서 일하는 시간을 줄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의원 서울대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지상 기자도 그렇고 제 지인들이 이거 진짜 인상 깊게 봤다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 이 책 못 봤거든요. 근데 관련 기사를 엄청 공감하면서 본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작가분이더라고요. 뭐냐면 이분이 가속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젊은 세대, 그러니까 30, 40대 젊은 성인의 노화가 원래 나이보다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긴 출퇴근 시간, 불안정한 커리어, 재정 악화, 거주지 불안,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또 가공식품에 상시 노출돼 있고 중독성을 높이는 플랫폼 경제에도 계속 노출이 돼 있다 보니 뇌가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눈물 나죠? 이런 현실 속에서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일하고 싶지는 않아 라는 생각이 일하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더 이상 일을 많이 한다라는 게 생산성이 높아진다 라는 공식이 더 이상 정답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직장인들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정책 담당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듣동러분들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 우리 남은 이야기는 댓글로 마저 나눠보자고요. 작년에 제가 만들었던 내일 사용 설명서 레이스 기억하시죠? 그 레이스가 올해 VOD로 출시되었습니다. 일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일 기준을 세워보는 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듣동라 사이트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좀 그래도 길이 보일까? 근데 잠깐 멈췄다가 영원히 멈추게 되면 어떡하지? 일하는 사람을 위한 콘텐츠 시간과 생각 박소연 대표입니다. 다큐멘터리로 글을 쓰고 영상도 촬영하고 있는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많은 주니어 분들이 메일을 되게 사연 있게 보내세요. 막 저예요, 막 이런 식으로. 업무용 글쓰기 같은 경우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에요. 내가 잠깐 멈춰도 되나? 퇴사를 하지 않고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대, 30대도 40대 분들이 제일 고민이신 영역일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딱히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그런 것들을 그 노하우도 아주 쏙쏙들이 제가 빼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